안녕하세요. 원탁국어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권 문법편 파트 2 문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서 품사 기본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문법 개념은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본 개념은 학교 문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인데 이 책은 개념과 이해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 방법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청취 후에 여기 기본 개념 정리 항목에 반드시 써보십시오.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개념이 잡힌 거고 내가 못 쓰는 것은 아직 공부해서 어떻게 더 채워 넣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여기 손으로 써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야지 개념이 정확히 내 것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답은 책 맨 뒤에 있습니다. 나 단어 품사 기본 개념 정리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제 품사랑 합파생어가 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인데, 품사를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단어의 종류가 품사거든요. 그러니까 종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원 구품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오원은 뭐고 구품사는 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합성어 파생어는 이제 다음 파트에서 할 건데, 얘네도 역시 어떻게 복합 개념들이 많은데 서로 연계가 돼 있고 또 난이도에 좀 고난도 이렇게 속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 단어 파트는 품사는 뒤에 보면은 문장이랑도 연결돼 있어요. 문장. 특히 이 조사 부분이 문장 부분이랑도 많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품사는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이거를 따로 9개인데, 그죠? 이제 의미 단위로 나누는 게 이제 단어를 의미 단위로 나누는 게 품사인데 9가지로 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일단 언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가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언, 그죠? 이제 언은 비슷한 애들끼리 묶은 거야. 하는 역할이 비슷한 애들. 그죠? 이제 채언은 몸체자야.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애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용언, 서술하는 애들의 모임이다. 그죠? 자, 그는 착하다. 그는 잘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착하다, 잘생겼다 서술해주는 말들을 얘기하는데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다. 수식어는 어떻게 돼? 무언가 꾸며주는 말을 수식어이라고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거다. 그럼 얘는 이제 서부적인 애들인데 관형사 부사가 있다. 관계어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애야. 좀 불쌍한 애야. 그러니까 타인한테 붙어서 그냥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주는데 걔가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어는 어머나 아 이렇게 혼자 쓰이는 애들 감탄사. 그러니까 얘는 타인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돼? 관계연이 되는 건데 얘는 지 혼자 독립적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해 방법 첫 번째는 따로따로 묶지 말고 언 개념을 먼저 이해해라. 그래야지 어떻게 세부적인 게 이해가 빨라지겠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볼게요. 저 책상이 내일 새롭게 바뀐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주어부야. 뒷부분이 서술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책상이가 주어부, 서술부. 그럼 여기서 이제 책상처럼 어떻게 돼? 주어 역할을 하는 애들 체언이라고 얘기해주고 아까 바뀐다처럼 서술해준 역할을 용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거, 그죠? 저헌이나 아니면 내일 바뀐다. 내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일 새롭게는 꾸며주는 거니까 수식언.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는 자기 혼자 못 쓰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계언. 그 다음에 어머나 책상이 새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쓰이는 애는 무엇 독립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체언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건데 체언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체자가 몸체자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면서 중심이 되는 애들이다. 그럼 이제 얘네를 이제 각각 따로따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명사는 영어랑 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보통 명사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거고 고유명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김수민, 이순신, 서울, 부산대학교 이런 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유명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얘가 중요해. 얘가 좀 어렵지? 자리명사는 지 혼자 쓰일 수 있는 애야. 근데 이제 의존명사가 시험에 나고 어렵겠죠. 그죠? 자, 이제 따른 말이 뻔인데 얘는 앞에 누군가가 와야 되는 애가 의존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볼게요. 자, 이제 보통명사는 어떻게 돼? 보편적으로 존재하느냐, 고유명사는 보편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자립과 의존의 여부는 혼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자립은 혼자 쓸 수 있고 없다라는 건 의존이 되는 건데 이제 의존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의존은 시험이 너무 자주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 따름, 말이, 뿐 이런 애들은 앞에 누군가 꾸며주는 애가 와야 돼. 꾸며주는 애를 관형어라고 했는데 자, 아는 것입니다. 것이 지 혼자 올 수 있어 없으니까 아는 이 와줘야 되는 건데 얘는 그래서 것은 의존명사가 되는 거고 앞에 꾸며주는 아는은 관형어가 된다. 아는 것, 알따름, 개두마리 이런 식으로 얘네는 다 무엇이 된다? 꾸며주는 애들인데 이렇게 이런 애들을 묶어서 관형어라고 하는데 보통
의존 명사는 앞에 자신을 꾸며주는 관용어를 반드시 필요하니까 의존 명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는 이해하는 게 쉬워요. 이제 국어에서 영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시가 있고 인칭이 있는데, 자, 일단 사물을 가리키는 게 있고 장소를 가리키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거, 나를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거는 이것이 되는 거고, 중간에 있는 건 그것이 되는 거고, 저기 멀리 있는 거는 저것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칭이 되는 거고, 중간은 중칭, 멀리 있는 건 원칭, 멀은 자 써서. 그러니까 장소, 내가 있는 곳은 여기야. 그지? 중간은 거기고, 먼 곳은 저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명사에는 무조건 어떻게 돼? 지시대명사는 사물을 가리키는 거나 장소를 가리키는 게 있는데, 거리에 따라서 뭘로? 이것, 그것, 저것. 역시 거리에 따라서 여기저기 거기 이렇게 나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칭대명사는 영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인칭대명사가 특별하게 어렵거나 시험에 날 만한 건 없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시험에 나죠. 이게 맨날 시험에 나는데 헷갈리고 이러는 거예요. 자, 미지칭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밖에 누가 왔어. 똑똑똑 소리가 났단 말이야.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누구세요라고 얘기해. 친구가 어딜 간단 말이야. 걔가 가는 곳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어디가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밖에 누군가 왔는지 정체를 몰라. 그런 데는 어떻게 돼? 정체를 모를 때는 무조건 무엇이다? 미지칭이다. 그러니까 여기 안을 미자에 지칭할 지자거든. 가르칠 수 없어. 모르니까 가르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정체를 몰라. 그러니까 누구세요? 아니면 어디 가는 곳을 모르니까 어디라고 쓰는 거지. 그러니까 무언, 누구, 어디는 주로 어떻게 돼? 지칭할 수 없어. 정체를 몰라서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문문에 쓰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의문문에 쓰이는 경우는 보통 미지칭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부정칭은 좀 달라요. 미지칭에 든을 좀 붙이면 되는 건데, 이게 정할 정자에 안 입을 자거든.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라는 거, 가리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정칭이 되는 건데, 자, 모든, 그러니까 특정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사물. 그래서 어떻게 돼? 영어로 치면은 everybody, anywhere, 어떻게 돼? whatever. 이런 식으로 누구든 어디든 무엇이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칭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영어에서 제기대명사를 많이 배웠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는 저밖에 모른다면 어떻게 돼? 앞에 나온 저는 어떻게 돼? 앞에 나온 그를 받아주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제기대명사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중요한 거는 인칭대명사랑 지시대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가 중요한데 이거를 구분하는 걸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 볼게요. 수사는 영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양수사가 있고 서수사가 있는데 이거 자꾸 헷갈려. 양수사, 서수사. 그러니까 양이 예를 들면 여기 연필이 하나 있어. 근데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거고 또 하나를 더하면 셋이 되는 거잖아. 양이 하나, 둘, 셋 뒤로 갈수록 늘어나니까 우리가 이걸 양수사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나는 우리 집 하나야. 우리 집 둘이야. 우리 집 둘이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나는 우리 집 첫째야. 우리 집 둘째야. 우리 집 셋째야. 태어난 순서가 되는 거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 셋은 뒤로 갈수록 양이 늘어나니까 양수사다. 양이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건데 나는 우리 집 첫째야, 둘째야, 셋째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타내는 건 서수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겠죠. 그죠? 자, 다음 이제 용언의 의미와 종류 가볼게요. 자, 이제 용언은 서수라는 말들이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동사는 우리 이제 이것도 구분하는 게 많이 헷갈리는데 동이 움직일 동자, 형용사는 형태와 용모가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동은 그러니까 당연히 동작을 나타내는 거, 간다, 온다, 뛴다, 달린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이해를 해두면은 무언가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 성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자동사는 스스로 자자야. 자기 혼자 쓸 수 있는 거야. 남의 도움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거야. 나는 뛴다, 나는 간다면은 그냥 혼자 그냥 문장 끝맺는 거죠. 그 뒤에 누군가 안 와도 되는데 타동사는 특히 목적어가 필요한 거. 영어에서 우리 삼형식 동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애들 얘기하는 건데 나는 너를 잡는다. 내가 그를 누른다. 너를과 그를이라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사는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스스로 쓸 수 있는 애고 타동사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누가? 목적어가 필요한 애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구분하는 기준은 당연히 목적어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애는 누구다? 타동사고 필요하지 않은 애는 자동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
형용사랑 동사가 또 헷갈리는데, 형용사는 자 착하다, 예쁘다, 그죠? 이런 것들인데, 착한 상태를 나타내 착하다, 그죠? 예쁜 상태를 예쁘다, 딱딱한 상태를 딱딱하다, 이런 식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제 문제는 동사 형용사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동사는 동작이기 때문에 ing, 영어로 치면 ing 진행형을 넣어서 말이 돼. 가는 중이다, 뛰는 중이다 되는 거. 그다음에 집에 가자, 뛰자 이렇게 되지. 명령형, 청형이 되는데, 예쁘자, 귀엽자, 착하다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착한 중이다, 노란 중이다, 예쁜 중이다 안 되죠. 그러니까 영어처럼 그 동사는 동작이니까 진행형, 명령형, 청형이 되지만 형용사는 안 된다. 그래서 진행형, 명령형, 청형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언을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또 어렵고 중요해. 용언의 구성 요소. 이게 또 맨날 이제 우리를 멘붕나게 하는 부분인데, 자,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이제 어간은 줄기라고 보시면 돼. 간이 줄기간자거든. 말에서 줄기가 되는 부분, 중심이 되는 부분. 자, 먹다, 먹고, 먹으니에서 그럼 먹 부분이 중심이 되는 거지. 뜻이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게 어간이 되는 거고, 어미는 문법적 기능만 하는 애들이야. 특별한 그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문법적 기능만 하는데, 이제 어말어미를 먼저 볼게요. 어말어미는 끝맺는 말이야. 그냥 대부분 다 이렇게 우린 집에 간다 하면 다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이런 게 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말어미 하면 우리가 담은 많이 생각하는데 그 다, 그죠? 여기 종결어미가 되는 거고, 연결어미 이어주는 거고, 전성어미는 성질을 바꿔주는 거야. 전환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오는 거야. 선이 먼저 선자란 말이야. 선생님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선이 어떻게 돼? 어말어미 앞에 와서 선어말어미가 된다. 그럼 이제 자세히 볼게요. 자, 읽었다, 먹었다, 먹겠다, 아프시다 이랬죠, 그죠? 이 부분이 뜻이 있으니까 어간이 되는 거고,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걸 실질 형태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용언을 활용이라는 건 뒷부분을 바꿔보는 거야. 먹다, 먹고, 먹으니. 그러니까 뒷부분을 바꿔보는 걸 다 활용이라고 하는데, 활용할 때 먹 형태가 딱 고정된 부분, 그게 어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읽었다, 먹겠다, 그죠? 이 부분이 다 무엇이 된다? 그 어간이 된다. 자, 어미는 용언의 어간대에 연결되는 다양한 형태들인데, 선어말 어미겠고 어말 어미겠죠, 그죠? 이제 어말 어미 먼저 이해를 할게요. 끝맺는 기능을 해준 거야. 그녀의 모습이 아름답다, 아름답구나, 아름답니, 그죠? 다구나, 니 이런 것들. 근데 연결 어미는 문장에 앞이 있고 뒤가 있는데 앞뒤를 이어주는 애야. 그러니까 비가 왔다. 우리는 못 갔다 해서 어떻게 돼? 앞뒤를 이어주니까 와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성어미는, 자, 울단데 울음 울기지,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용언인데 이걸 음기로 해주면 일치적으로 명사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울기를 멈춰라. 그러니까 명사로 바꿔주는 거니까 용언을 명사로 전환해주니까 전성어입니다. 자, 아름답다는 형용사인데 아름답게 해서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성어미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름답다는 그 자체가 형용사예요. 근데 아름답게로 바뀌면 부사로 바뀌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품사의 형용사는 안 바뀌고 아름답게는 어떻게 돼? 부사어가 되는 거야. 부사가 아니고. 이해했죠? 그 부분을 많이 내신할 때에도 많이 헷갈리시는데, 아, 아름답다 품사는 안 바뀌는 거다. 그래서 형용사인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부사 역할로 바꿔주는 게 전성어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건데, 보통 이제 시제는 높임인데 이건 많지 않으니까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읽다에서 어시 들어가서 과거가 되는 거고, 읽다에서 개시 들어가서 미래가 되는 거죠. 그죠? 아프다에서 시가 들어가서 높여주는 거니까 높임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아프시더라에서 어떻게 돼? 높임과 과거 같이 왔다. 이런 경우는 선어말 어미가 된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수식어 가볼 텐데요. 자, 수식어는 당연히 이제 그 꾸며주는 말들인데, 이제 관형사와 부사가 있어요. 이제 관형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체언을 수식하는 애들이 관형사고, 용언을 수식하는 애들이 부사다. 이건 기본적인 틀이야. 체언을 수식하는 애가 관형사, 그 다음에 용언을 수식하는 애는 부사. 그런데 이제 관형사랑 관형어가 헷갈리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줄 건데, 일단 관형사는 종류가 안 많아. 그러니까 외우는 게 빨라. 봐요. 자, 성상은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그지? 성질 상태 이렇게 줄어든 거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지시는 아까 지시대명사 배웠죠, 그죠? 이, 그죠?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거. 가까운 거는 이, 중간은 그, 멀리 있는 건 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에 성상은 어떻게, 성질 상태니까 새 상태, 헌 상태, 옛 상태 이런 식으로 세연넷이 있다. 그러니까 세연넷 이, 그죠? 그다음에 수는 한두 세, 수량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상은 사물의 상태니까 세연넷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 외우는 게 빨라 이거는. 지시는 가까이 있는 것은 이, 중간은 그, 멀리 있는 건 저니까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자 뭐랑 뭐랑 헷갈린다. 지시 관용사와 지시 대명사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시 대명사는 체언이랬죠 아까 우리가. 자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거는 혹은 멀리 있는 걸 어떻게 돼 이제 그 저기해 주는 건데 이것저것 그것은 지시 대명사야. 그냥 그죠? 그 사물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 뒤에 어떻게 돼? 얘네는 조사가 붙을 수 있어. 이것이 책이다, 저것이 책이다. 그런데 지시 관용사는 뒤에 오는 체험만 꾸며준댔죠.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그 책. 그럼 이 저는 무엇이다? 지시 관용사고 이것 저것 그것은 지시 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 관용사는 체언을 꾸며주는 수식관속하고 지시 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뭐 역할을 하는 체언이다. 이걸 반드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수관형사는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루 자리 같은 걸 단위명사라고 그래, 단위명사. 그런데 자기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한두가 와야 돼. 그런 애들을 한두세 이런 애들 수관형사인데 수관형사는 꼭 누구를 단위명사를 끼고 간다. 단위명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관형사 플러스 단위명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지겠죠. 자, 근데 이제 부사를 가볼게요. 부사가 종류가 많아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성분부사가 있고 문장부사가 있는데 꾸며주는 성분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성분을 그 어느 한 부분, 문장 성분의 일부를 꾸며주니까 성분부사가 되는 거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는 그 문장 부사가 되는 건데 우리 접속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접속 부사가 되는 거고. 자,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이제 일단은 그 부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용언을 수식하는 게 첫 번째 임무다. 이거 아시면 되는 건데. 자, 이제 그 성상부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태. 그래서 매우 예쁘다. 간절히 원했다. 개굴개굴 운다. 살금살금 걸었다. 그럼 매우가 예쁘다를 꾸며주는 거고 간절히가 원했다를 꾸며주는 거고 개굴개굴이 이제 의성어 어태어라죠. 그죠? 이런 애들은 다 뭐를 운다를 꾸며서 구체화시켜주는 거고 걸어왔다를 꾸며서 더 구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갔어? 살금살금 걸어갔어. 아니면 어떻게 돼? 뭐 그러니까 일단 걸어왔다 해서 살금살금 들어가니까 더 구체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어는 이런 식으로 의성어 어태어도 부사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지시대명사, 지시관형사 했잖아요. 그죠? 역시 또 이그저가 들어가. 지시부사는 이그저. 그러니까 이리가, 그리가, 저리가 가를 꾸며주는 거니까 역시 뭐가 되는 건데 지시부사인데 우리가 또 역시 가까이 있는 거는 이리, 가까이 있는 장소는 그 다음에 중간은 그리, 멀리 있는 데는 저리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시면 빠르겠죠. 이, 그, 저는 지시관형사, 이것저것 그것은 지시대명사, 이리 그리 저리는 지시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지겠죠. 자, 이제 부정부사는 못과 안 이거밖에 없겠죠. 이거 아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부사는 양태부사가 있는데 요거는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리상태. 그러니까 다행히 과연 설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접속부사는 접속어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가볼게요. 이제 조사는 아까 관계언이랬죠. 종류가 크게 접속조사, 격조사, 보조사가 있는데 일단 접속조사는 먼저 그냥 쉽게 빨리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앞뒤를 이어주는 거 접속어 역할인데 와과랑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너랑 나랑 국어와 수학. 근데 우리가 이제 받침이 없을 때는 앞에 받침이 없을 때는 와를 쓰는 거고 뒤에 받침이 있을 때는 과를 쓴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 이제 격조사와 보조사가 조금 헷갈리는데 이걸 먼저 가볼게요. 자, 접속조사, 보조사, 격조사의 차이를 얘기해 주면은 자, 조사는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죠. 그죠? 그래, 그런데 이제 당연히 남한테 붙으니까 의존 형태소예요.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못 쓰니까 의존 형태소인데, 자, 접속조사는 요거만 요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조사, 보조사가 있는데, 격조사는 뜻이 없고 문법적 기능만 하는 애고, 보조사는 뜻을 강조해 준 애가 있어. 자,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수가 어젯밤에 부산에 갔다. 그런데 이제 영수 가는 주어 뒤에 붙어서 주격조사. 어젯밤에 시간 장소는 부사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애는 부사격이 되고 얘는 서술어가 되는 건데 격조사는 문장 성분 뒤에 붙어갖고 특별한 뜻이 없고 그냥 문장 성분에 따라 주격조사, 목적격 조사, 복격조사, 서술격 조사 이렇게 되는 건데 보조사는 영수도 부산에 갔다. 영수만 부산에 갔다. 그럼 영수도는 자기 남들 포함해서 자기 갔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영수만 남들은 안 가네 자기 혼자 갔다니까 여러 중에 혼자 갔다 그러니까 뜻이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걸로 구분해 주면 되는데 자, 격조사 보조사의 차이는 특별한 뜻이 없이 문법적 기능을 하지만 보조사는 어떻게 돼 의미를 강조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격조사는 언개념으로 묶어서 이해하면 빠른데 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그 수식어에는 어떻게 돼? 관형격이 있고 부사격이 있고 그치? 서술격 조사는 이다가 있고 혹격은 아야 부르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꽃이 봄의 소식을 듣고 활짝 피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주어 뒤에 붙어서 주격 관형어 뒤에 붙어서 관형격
목적어 뒤에 붙어서 목적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희가 반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희가 주어 반장이 보어거든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게 보어인데 이 보어에서 어떻게 돼? 이제 반장이는 보어 뒤에 붙었으니까 복격조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시 그는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다. 그럼 부사격 조사, 서술격 조사. 그다음에 이제 혹격 조사는 아야 이렇게 부르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독립어는 여기서 요거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여보, 예, 아, 허, 네, 응 이런 것들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